네, 이렇게 올여름 들어서 가장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그야말로 찜통더위인데요. 태풍 노루가 일본 규슈 남단에 상륙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말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집에만 있어도 사우나에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올 들어 가장 심한 폭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사실은 올 들어 가장 극심한 폭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원체 많기 때문에 우리가 5월과 6월에 겪었던 이런 불볕더위보다는 훨씬 더 찜통 같은 그런 더위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 그리고 영서 지방을 통해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곳들이 굉장히 많겠고요. 네. 서울, 경기 이런 중부 일부 지방에서는 사실은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가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로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해서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좀 내리는 곳들이 있었고 역시 또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날씨도 좀 흐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폭염주의보, 그래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사실은 태풍은 일본 규슈 쪽으로 통해서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열흘 넘게 동안 이 해양에 머물면서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를 머금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들이 동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어제와 오늘 굉장히 극심하고 말씀해드린 대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후텁지근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뜨겁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만 그 소나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네. 폭염을 누그러뜨린다라기보다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더 많이 유입을 시키면서 보다 더 후텁지근한 날씨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만큼 덥다니까 좀 퇴근길이 무서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폭염은 언제쯤에 누그러질까요? 예,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도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에서도 33도 안팎 정도 기록하면서 역시 폭염에 달하는 이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비가 좀 오전 중에 내렸습니다만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좀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네. 내일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이런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폭염이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겠고 하지만 영서지방이라든지 충북지방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는 중부지방에서도 역시 33도 안팎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드린 대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만 여전히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의 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도 비가 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염 경보에 달하는 이런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이런 극심한 폭염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에서도 이번 주에 폭염주의보에 달하는 이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더우면서 연일 폭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위병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었고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은 장마철에도 중부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남부지방은 사실은 마른 장마를 겪었던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경주지방에서 39.7도에 달하면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이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었고 장마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중부지방까지 폭염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의 온열질 환자,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온열질 환자가 1,091명 발생했고요. 네. 그중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7월부터 매주 1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더위병의 환자도 굉장히 급증을 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좀 헐렁하고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옷을 입게 되면은 햇볕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부득이하게 바깥에 외출을 하셨다면
이 냉방기기가 잘 갖춰져 있는 실내에서 자주 머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분도 평소보다는 훨씬 더 자주 섭취해 주시고 이렇게 폭염이 극심할 때는 이온 음료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지난해만큼이나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고 한반도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한 9월 초 중순 정도까지는 더위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휴가철에 또 태풍 노루가 북상한다는 소식이 저희가 자주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일본 규슈에 상륙했다고 하던데 이후의 진로 어떻습니까? 예, 태풍은 일단 일본 규슈 최남단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초 기상청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도 보긴 했습니다만, 네, 현재 지금 진로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일본 규슈 쪽에서도 굉장히 아래쪽에 상륙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쯤부터 해서 일본을 관통한 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은 또 독도라든지 울릉도는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만 훨씬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가 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제주 남부 먼바다에서 태풍주의보가 한때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굉장히 강한 소형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상에 머물렀고 남해상이 예상보다 과거 예년보다 훨씬 더 뜨겁게 수온이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태풍의 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 속도도 시속 17km,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일본을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요일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오면서 어쨌든 일부 동해상이라든지 일부 한반도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은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방이 간접적 영향을 받는 곳들은 좀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우선은 말씀해드린 대로 예년보다 이 남해상의 수온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태풍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말씀해드린 대로 내륙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해안 그리고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까지 강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지 뭐 강풍이 평균 초속 한 25m 안팎 정도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제주와 남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상을 통해서 강풍이 불게 되면 평소보다 물결도 높게 일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안가를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해서는 동해상에서 너울성 파도가입니다. 우리가 파랑과 달리 이 너울성 파도는 훨씬 더 주기가 깁니다. 파도의 주기가 길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이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동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 이 휴가를 떠나신 분들께서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예보를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바닷가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태풍이 이제 점차 일본 쪽에서 빠져나오는 모레부터 해가지고 내일 오후 늦게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비바람도 좀 몰아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동 지방에 최대한 50mm 정도 비가 모레까지 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태풍이 내륙 곳곳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주도 그리고 일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모레까지 간접적으로 바람도 평소보다 좀 많이 일겠고요. 이 파도도 평소보다 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고 너울성 파도도 예상됩니다.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날씨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